얼마 전에 해외 토트넘 팬들이 구단을 향해 성명을 발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결국 토트넘이 너무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구단의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였죠. 영국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토트넘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그 성명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거든요.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콘테 감독은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싶어 한다. 토트넘은 선수단 보강을 위해 통 크게 투자했다. 2019년 4월에 새로운 경기장이 완공되고 토트넘은 챔스권에 들기 위해 5억 파운드 이상을 사용했고 여성팀에도 투자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파운드를 넘게 썼고 1월에도 4,7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실제로는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토트넘 구단은 감독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편견이 많다. 정확한 사실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트넘 구단의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팀을 제대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스카우팅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의 실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구단은 억울하다였습니다. 구단의 이런 성의 없는 답변에도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은돈벨레 로세소 히살류송이 그 최고 수준이 스카우팅을 통해서 영입한 결과냐? 지금 수준의 일처리가 현재 토트넘의 최우선이라면 우리는 B클럽이 될 자격이 없어. 솔직히 돈은 내 생각보다 많이 썼네. 근데 제대로 쓴 적은 별로 없는 것도 팩트잖아? 우리 돈 많이 썼다. 그니까 닥쳐라 이거지? 이번 시즌에만 2억 5천만 파운드를 썼다는 건 3년 전까지는 8천만 파운드씩 썼다는 거잖아. 그걸로는 히샬리송 한 명도 못 산다. 아스날보다 순위가 낮은데 영입도 아스날보다 못했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아? 당연히 어떤 영입이든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몇 년째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건 문제야. 그래서 2억 파운드 써서 데려온 선수들 중에 누가 제대로 뛰고 있는데? 페리시치? 물론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클럽의 방향성이야. 2억 5천만 파운드를 썼지만 순위는 오히려 떨어졌잖아. 구단이 얼마를 썼든 토트넘 수비는 똥이야. 네. 2억 파운드면 하나로 3천억이 넘는데 이만큼 돈을 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인 경기력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느껴질까요? 수비는 더 엉망이 됐고 공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BBC는 토트넘의 전술에 대해서 토트넘은 예측이 쉽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침투해도 그들에게 볼을 연결할 창의성과 정확성을 가진 미드필더가 없다라면서 혹평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시즌 토트넘의 지표는 작년보다 매우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전담인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이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총 8명의 선수가 외국으로 임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유스 출신의 윙크스를 빼면 7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만 무려 2억 1,500만 파운드가 들었죠. 그런데 3,200억을 써서 사온 선수들이 토트넘이 아니라 다른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토트넘에 돈을 들여서 다른 팀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도어티 계약 해지의 경우에 일 처리가 상상 이상으로 미숙했습니다. 2021년에 도입된 FIFA 규정을 구단 측에서 아예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실 1월 초까지만 해도 도어티는 전혀 방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에메르송이 더 불안했죠. 그런데 결국 에메르송은 살아남았고 이적 시장 막판에 도어티가 떠나는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어티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할 때는 콘테가 기대하는 역할을 무리 없이 잘 수행했습니다. 쿨루셉스키와의 조화도 에메르송보다 훨씬 괜찮고요. 그런데 돌고 돌아 마지막 날에 갑자기 도어티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도어티의 임대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 이적 조항이 없는 임대였는데 또 다른 매체에서는 590억의 완전 이적 조항이 있다고 전했죠. 당일까지도 토트넘 측에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그 결과는 계약 해지였습니다. 도어티를 영입할 때 쓴 220억, 완전 이적 조항 금액인 590억,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810억이 날아갔고 도어티 계약 기간이 무려 1년 반이나 남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도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어티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도어티와 계약 해지를 진행했을 때는 주급에 대한 협상도 했을 거라는 게
골드 기자의 추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어티가 다음 시즌에 무직 상태이거나 팀을 옮겼을 때 주급이 토트넘에서보다 줄어들었다면 그만큼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토트넘은 정말 아마추어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구단 차원의 공식 답변을 통해서 돈을 많이 썼다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하잖아요. 도어티의 방출은 금전 문제 말고도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도어티 방출 소식을 접했다고 하고 도어티가 아예 팀을 떠나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선수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도어티와 가장 친했던 케인과 나요의 충격이 크다는데요. 이 세 명은 골프를 함께 치면서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던 사이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와 수비수가 심리적인 타격까지 받았으니 도어티 사건은 확실한 토트넘 구단의 실수라고, 아니 잘못이라고 해야겠죠. 게다가 원조 걸림돌이죠. 은돈벨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현재 은돈벨레는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함께 뛰고 있으면서 리그 우승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역은 절대 아니고 후반전 교체 멤버로 뛰는 수준이라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완전 이적 조항보다 더 싸게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2,500만 유로를 내야 하지만 이 금액에는 살 생각이 없다네요. 살 때는 7천만 유로였던 선수가 30% 수준에 팔리게 되는 건데 토트넘은 최소 675억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아니면 누가 은돈벨레를 사려고 할까요? 토트넘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은돈벨레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산다는 팀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영국 매체인 더 푸트룸은 불행히도 은돈벨레를 매각할 때는 영입한 이적료의 근접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면서 나폴리와 협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은돈벨레를 처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이 공식 답변한 것처럼 뭐 이번 시즌에 2억 5천만 파운드 3천억 넘는 큰돈 쓴 거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쓴 건 그 중에 매우 일부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토트넘은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야 되는 선수는 안 사고 안 사도 되는 선수는 비싸게 사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산 선수는 출전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노장이 작년 득점한 공격을 방해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 FA컵 승리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려면 승리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겁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게 판만 잘 깔아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